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슈퍼넛! 슈퍼넛. 창업가 조이원. 힙스터 개발자 임유진입니다. 네, 슈퍼너드 34화. 오늘은 주제부터 먼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슈퍼너드 34화. 뷔페 가는 재미입니다. 뷔페 가는 재미인데 사실 희원님이랑 저랑 배가 작아요. 배가 작죠. 다른 남성들에 비해서는 작죠. 그러니까 저는 늘 집에 가면 왜 이렇게 조금 먹냐. 사실 저는 온 힘을 다해 먹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희원님도 저만큼이나 약간 많이 못 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유진님이 저보다 많이 못 먹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참 많이 못 먹는다. 네, 보통 1.5인분 정도면 둘이 딱 충분한데 네. 왜 뷔페 가는 재미를 선정을 했냐. 배가 작은 건 작은 거고 조금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희원님이 특히 뭐 조금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는 날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딱 콩나물국 얼큰하게 끓여서 한 숟갈 이렇게 딱 먹고 그 다음에 보쌈 좀 느끼하니까 딱 한 점만 먹고 그 다음에 새우젓 올린 다음에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막창 하나 먹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렇게 막 진짜 1인분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한 알, 한두 입. 네, 한두 입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지금 먹고 싶은 걸 희원님이 나열하거든요. 네, 나열하는 거를 좋아하죠. 근데 네. 저도 제가 나열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를 알게 된 게 네. 한 성인이 돼서 20대 중반쯤에 알았어요. 그 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조금 먹고 싶다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지도 몰랐고 저는 희원님 보자마자 되게 그런 나열이 재밌다. 귀엽기도 하고. 왜냐면 먹고 싶은 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강렬한 어떤 의지 그걸 또 느낄 수 있고 그랬는데 희원님이 이게 성인이 돼서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모두들 그렇게 조금 먹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양이 조금이라기보다는 그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문장을 하나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 정말 어렸을 때? 한 4-5살? 네, 그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 외할머니가 요리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밥을 차려주셨는데 어떤 반찬 A가 있고 B가 있었는데 A를 이렇게 딱 한 입을 먹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밀어서 치웠대요. 그리고 B를 이렇게 딱 먹고 할머니 A는 맛이 없고 B는 맛있어요 이렇게. 근데 외할머니는 본인이 자존심도 되게 강하시고 하지만 요리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런 평가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랬던 게 외할머니한테는 적잖은 충격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를 희연이 할머니로부터도 여러 번 들었었고. 네, 그래서 외할머니가 A 반찬은 어떤 다른 재료를 했고 B 반찬은 원래 하던 대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차이를 외할머니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밀어버리니까 충격을 받으셨다. 근데 전 제가 그런 게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희연님을 할머니가 늘 미식가다. 희연님 미식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희연님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엄마가 요리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종류 너무 많은 종류를 많이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같은 걸로 많이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희연님은 보면은 그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짜로 집에 혼자 있어도 여러 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제가 되게 귀찮거든요. 아니 그래서 맨날 요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걸 좋아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진님이 제 집에 놀러 오든 저 혼자 있든 상관없어요. 설거지거리가 똑같이 많아. 그런 저도 그런데 아침마다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그런 제가 너무 귀찮다고 생각을 하고
살기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너무 즐거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저는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언제서부터 온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마침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2반 23번 조희원이에요. 23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인 거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6월 28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어난 시간은 8시, 잠자는 시간이 11시. 되게 부지런한 초등학생이네요. 그리고 맑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목 뼈다귀 해장국은 맛있어. 오늘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뼈다귀 해장국 먹고 싶지 않니? 그래서 나는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이수인 식구들이랑 엄마랑 나랑 다 같이 가서 물도 떠서 살구도 따고 뼈다귀 해장국을 먹어서 쫄깃쫄깃하고 쫄깃쫄깃하게 맛있었다. 오늘 최대성하고 황한성 둘 중에 누구를 고를지 모르겠다. 그건 대체 뭐죠? 6월 28일 날 이런 뭔가 어떤 양자택일의 어떤 상황에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근데 쫄깃쫄깃함은 잊을 수가 없어서 2번을 반복을 했고,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실 누구랑 만나서 어울렸는지 플레임이 사실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일기에 꼭 나오는 조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그런 수법을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글씨를 많이 채우기 위해. 그러니까 정확한 플레임을 굳이 적는 거죠. 유진님 똑똑한 것 같아. 저는 이거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뼈다귀 해장국에 대한 일기였지만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전 너무 웃겼던 게 그 급식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팥시루떡 얘기도 있는데. 팥시루떡. 너무 웃기는 건 맛있다 하고 이 느낌표가 꼭 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팥빙수에 관한 시도 썼고요. 네, 이거는 6월 8일 금요일 맑은 날. 이날 조금 일찍 일어났네요. 7시 10분에 일어났고 일찍 일어난 만큼 밤 9시에 잠들었습니다. 제목 급식 싹 먹은 날. 싹 다 먹었다. 싹. 네. 오늘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다. 찹쌀 도너츠, 깍두기, 볶음밥, 콩나물국, 수박을 먹었다. 집에서는 야채를 안 먹는데 학교에서는 먹어서 엄마한테 칭찬을 받았다. 싹 먹어서 너무 배가 불렀다. 내가 제일 맛있었던 게 찹쌀 도너츠였다. 맛있었던 것도 이렇게 꼽아주면서. 그리고 이것도 재밌어요. 제목 고기 갈매기살 먹었다. 저녁에 고기 갈매기살을 먹었는데 갈매기살이 더 맛있었다. 갈매기살은 이렇게 생겼다. 정글인도 가고 마임축제는 뱀도 싹 동물은 만들지만 풍선을 불어서 만들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먹는 거에 대한 내용이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1학년 일기니까 먹는 얘기를 많이 썼나 보다. 어릴 때 이제 약간 특히 좀 저학년 때 약간 유독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관찰 많이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했는데 그 고학년이 돼서도 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싹은 자라도 네,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좀 그 뭐랄까 글씨가 촘촘해졌고요. 작아졌고 그리고 이 큰 따옴표까지 써가면서 상황 묘사도 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제목 짬뽕. 오늘 저녁 짬뽕을 시켜 먹었다. 땡땡 반점에 전화를 걸어 시켰더니 금방 왔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 하고 딩동. 5,000원. 안녕히 계세요. 일단 비닐을 뜯고 냄새를 맡았다. 냄새만 맡아도 매콤한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해물도 여느 날보다는 더 푸짐하고 많아 보여 좋아했지만 국물과 해물만 꽤 많을 뿐 면은 찾기 힘들 정도로 부족했다. 다른 중국집보다 비싼 5,000원 이나 주고 시켰는데 실망이었다. 하지만 국물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매콤해서 엄마와 함께 배 터지게 말아먹고 마셔도 너무 많이 남아서 다 남겼다. 면이 없어도 먹을만은 했다. 땡땡 반점에서는 짜장면을 만드는 데는 별로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짜장의 씁쓸하고 진한 맛이 하나도 우러나오지 않고 물만 많다. 짬뽕은 국물을 따로 끓여서 좋다. 이제 배도 부르고 자꾸 잠만 온다. 아이, 그냥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나름 어떤 논리 구조가 있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짜장이 생각보다 맛이 없고, 그죠? 네. 짬뽕은 근데 딴 건 다 모르겠는데 국물이 매콤해서 또 괜찮았고. 그리고 막 어렸을 때 이런 일기 같은 거 쓰면 선생님들이 코멘트 해주잖아요. 네, 종종. 그렇죠. 근데 음식 얘기를 하도 많이 쓰니까 선생님들이 음식에 대해 코멘트 안 놓은 그 코멘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네, 돼지 부속구이 집에 대해서 쓴 날이었는데 네. 거기에는 선생님이 희원이 미각을 믿을 수 있겠지?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그거에 대해서만 쓰니까 선생님들도 가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이런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일기장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그런 그날 했던 행위에 대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는 사실 딱히 없었고 밖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놀았다. 주로 이런 묘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장을 최근에 다 살펴보면서 내가 먹는 거를 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구나. 그리고 유진님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네. 유진님이 맨날 요리하는 저를 되게 어느 날은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막 일하는데도 요리하고 이러면 솔직히 귀찮은 거 인정해요. 왜냐면 요리하고 나면 유진님이 또 설거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또 요리라는 거는 또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 처리도 해야 되고 이게 또 뒤에 그 작업이 귀찮아서 그렇지 사실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는 좋죠. 여러분은 지금 슈퍼너드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좋죠. 근데 저도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어떻게 귀찮냐면 최근에 가스불이 안 나와요. 이게 뭐 그 가스 누출 감지기가 망가져서 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지금 뭔가 센서가 고장 난 거죠. 가스는 그래가지고 누출이 안 되는데. 가스가 안 나오고 그 AIS는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전자레인지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네. 보통 이럴 때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이제 반조리 식품 같은 거나 뭐 이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레토르트 식품? 이런 거를 먹을 법도 한데. 아니면 사 먹거나 진짜 네. 사 먹거나. 근데 희원님은 뭘 했죠? 저는 마침 이제 저희 엄마도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네. 근데 제가 요즘 막 뭘 시켜 먹을 그러니까 뭐 장을 보러 갈 충분한 시간 여유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오랜만에 장을 봐주셨어요. 네. 요즘 온라인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돼 엄마가 나 시킬 건데 너도 시켜줄까? 이래서 그럼 좋지 엄마 고마워 이러고서 왔는데 엄마가 굴을 시켜주신 거예요. 굴. 겨울이니까. 그래서 굴국밥을 해 먹거나 뭘 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넣어놨는데 마침 이제 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전자레인지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굴 파스타 관련된 게시물들을 안 그래도 주의 깊게 보고 있었거든요. 굴 파스타.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불을 써야 되는 그런 요리였어요. 왜냐면은 불이 익히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면을 익히려면 뭐 예를 면도 들어서 삶아야 뭐 되고. 파스타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불을 안 쓰고 요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굴을 버릴 수가 없었고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로 굴 파스타를 해 먹었죠. 네, 그래서 희연님이 전자레인지로 파스타도 삶고 굴도 요리를 해서 그 요리를 해갖고 왔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죠. 한마디로
실험적이어서 좋기는 했는데 되게 불편해. 다시는 안 할 것이다. 전자레인지 요리로는. 근데 저도 그거를 하면서 네. 내가 왜 이렇게 요리에 집착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일종의 어떤 즐거운 행위 아닐까요? 스트레스 해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매일 잠에 들기 전에 네. 내일 뭐 해 먹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 유진님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게 제 일상이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셔야지 이렇게. 그래도 유진님도 먹는 걸 생각하기는 네. 하네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뭐 어떤 하루의 걱정, 고민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주로 자기 전에 먹는 거. 냉장고에 뭐가 있지? 그러니까 냉장고에 뭐가 있으니까 냉동실엔 그럼 뭐가 있지? 계획을 세우는군요. 네. 냉장고 소비 계획. 네. 냉장고에 뭐가 있으니까 아 맞아 지금 양파가 썩어가고 있었지 이러면서 먹어야지, 양파를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맨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저희 먹는 특징은 조금 다양한 종류 대신에 조합도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본처럼 네. 하나 요리만 딱 먹잖아요. 한 한 요즘 접시 원 요리? 플레이트 요리가 많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네. 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럼 슬퍼진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반찬 문화에 네. 딱 맞는 인간이고 그래서 저는 반찬 특화형 인간으로서 네. 여러 가지 조합을 스스로 네. 갈구하는데 뷔페가 딱이다. 이 돌고 돌아서 뷔페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뷔페는 진짜로 파티 같아요. 뷔페 저는 사실은 뷔페를 처음 갔을 때 그 무한정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조금 충격이었어요. 처음 갔던 뷔페가 기억이 나요? 나죠. 어떤 뷔페였어요? 저는 처음 빕스 말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지. 빕스 갔었는데 빕스. 네. 되게 그런 음식을 이렇게 보통 가면 이제 하나 이렇게 크게 이제 끓이는 거라든지 뭐 이런 음식점에 가잖아요. 뭐 횟집이면 횟집 이렇게 그렇게 가다가 뭐 마음껏 자기 접시를 가지고서 덜어서 먹는다는 그 개념이 약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뷔페를 안 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처음 뷔페를 갔을 때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엄마나 아빠가 뭐 이거를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 마음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이제 미친 재미고. 왜냐하면 이제 좀 달달구리하고 좀 맛있는 것들을 좀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좀 상대적으로 제가 싫어했던 뭐 그런 식감의 야채나 이런 거는 좀 덜 담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을 네.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는. 네, 그래서 이건 뷔페니까 약간 저한테는 조금 마치 그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그런 느낌이었다. 뷔페를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어떠냐면 아까 축제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계속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이 조합을 생각해서 먹어서 이제 사람마다 먹는 스타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좋아하는 메뉴 한 가지 이렇게 쭉 먹는 분들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정말 조금씩 담거든요. 맞아. 네, 정말 조금씩 담고 그래서 그 조그만 거를 또 쪼개서 다른 거랑 한 입에 넣어요. 그러니까 반찬이죠. 모든 게 저한테 반찬. 그렇죠. 그런 식으로 먹고 유진님은 빕스 제일 먼저 가봤다 그랬는데 희연님은 언제예요? 무한 리필 이런 그러니까 뷔페 개념이 적용된 뭐 동네 한식 뷔페도 사실 괜찮죠. 저 사실은 빕스 말고 왜 옛날에 결혼식 뷔페. 결혼식 가면 거기도 뷔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저희 뷔페 처음 기억은 아무래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갔던 데 같은데 경주에 네. 한식 뷔페가 있었어요. 한식 뷔페. 네. 경주에 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한식 뷔페를 가면 김밥 있고 잡채 있고 뭐 이랬거든요. 네, 맞죠. 어렸을 땐 배가 진짜 작았어요. 지금 많이 먹는데 이제 한 접시에 김밥 3알, 그다음 잡채 한 점 이렇게 하면은 한 젓가락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래서 맨날 어른들이 그거밖에 안 먹으면 되겠냐고. 그다음 오렌지 먹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뷔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성인이 돼서 네. 저는 뷔페에 대해서 완전 빠지게 된 그런 그렇죠. 케이스죠. 뷔페라는 건 즐겁다. 일단은 한식집에 가면 한식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뷔페, 특히 우리가 말하는 지금 뷔페, 뭐 한식, 중식, 양식 뭐 이게 섞여 있는 그런 뷔페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밥을 먹다가 피자를 먹어도 되고 뭐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막 이게 그냥 너무 즐거운 거죠. 약간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는 그런 재미? 네, 그러면 뷔페 그동안 성인 돼서 많이 가봤는데 네. 특이한 뷔페 생각나는 거 있어요? 가봤던 뷔페 중에. 저 최근에 우리 태국에 갔을 때 무카타. 아, 맞죠. 그것도 뷔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무크라타. 네. 무카타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제 돔 형태의 그런 뚜껑이 있고 고기를 그 위에 구워 먹을 수 있고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액체를 채울 수 있는 탕을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마치 원 모양으로. 그러니까 샤브샤브와 뭔가 구이의 그런 혼합 같은. 혼합. 근데 우리도 샤브샤브집 가면 고기 굽는 팬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합쳐진 느낌. 네, 그래서 무카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가 이제 돼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카타가 그 판을 네,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철판에 돼지고기 구워 먹고 뭐 야채 넣고 막 이렇게 저렇게 먹는 거죠. 네. 그게 태국 가면은 꼭 저희가 빼놓지 않고 앞으로도 먹을 그런 네. 음식이고 여러분들도 무카타는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카타에 넣어 먹는 것 중에서 저는 그게 제일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계란두부. 그거 맛있죠. 그러니까 계란두부를 먹으면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호들호들한 그런 계란 좋아하잖아요. 네, 계란찜도. 네, 네. 그거를 정말 계속 먹는 느낌. 아, 사실 호들호들한 계란찜을 먹으려면 이제 약간 쪄야 되잖아요. 쪄야죠. 예, 그래서 신경 써서. 막 스시집 같은 데 가면 자완무지 같은 거 나오면 계란찜, 일본식 계란찜 나오면 되게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네, 한 요만큼? 그래서 늘 종지만큼 아쉬운데 주죠. 태국 무카타 그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데 가면 그것도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좀 계속 먹는 거죠. 혜연님 약간 좀 고삐 풀린 것처럼. 네. 그 식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유진님 무카타 넣어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뭐예요? 저는 일단 불판에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고. 아, 맛있죠. 특히 얇은 고기 맛있는 거. 네네, 삼겹살 부위 같은데 제일 맛있죠. 위에 구워 먹는 거 그게 재밌고. 은근 소고기는 별로고. 네. 그리고 저는 전 게맛살, 맛살 이렇게 있잖아요. 맛살? 네. 그 맛살인가요? 맛살, 크리미 같이 맛살 맞죠? 생긴. 그거 동그랗게 넣어 말려 있는 먹는 거 좋아해요. 아, 그 국물에. 네. 그러니까 무카타에 거기 붓는 국물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약간 들큰하면서도 조금 MSG 치킨 스톡 맛 나는. 네, 맛술이랑 그런 치킨 스톡 향이 좀 네. 많이 나고. 그렇죠. 입맛이 살짝은 다른. 땡기는. 우리나라 샤브샤브 국물이랑 살짝은 다르고. 다르죠. 그래서 무카타 집에서 국물을 숟가락으로 퍼먹는다. 이거는 별로 별로 없는 추천하지 것 같고.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담가서 익혀 먹는 용. 네,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물이 음, 허거 처음 접했을 때만큼이나 흥미로웠죠. 흥미로웠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국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네. 사실 샤브샤브 먹는 재미 이런 걸로도 다뤄볼까 싶어가지고 네, 희연님이랑 저랑 샤브샤브를 너무 좋아해서 네, 주기적으로 늘 가요. 네, 좀 더 자세히는 나중에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라오스 여행 갔을 때 네. 허거집도 뷔페였잖아요. 뷔페였죠. 그게 요즘 라오스에서 되게 핫한. 그리고 누구나 아는 음. 그런 맛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가갖고 2번이나 방문했죠. 네, 짧은 여행에서 2번이나 방문을 했고 왜 2번 방문했냐 하면은 한 사람당 11,000원 11,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라오스에서 10,000원 정도면 되게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현지인들로도 북적북적해요. 엄청 사람이 많고 그 밥 시간대 가면은 기다려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그냥 환 차이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구성이 정말 훌륭했다. 훌륭했어요. 그리고 이제 육수 4개를 고르는데 뭐 추가금이 있는 육수도 있어요. 다른 뭐 맞아요, 하이디라오 맞아요. 이런 데처럼. 근데 3개는 저희는 무료 선택했고 네. 허거집이라고 하니까 그 허거 원래 약간 마라 빨간 국물 있잖아요. 그거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육수 4개가 딱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넣어 먹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오는데 그렇죠. 한국의 허거 무한리필 이런 거 집이랑 좀 달랐던 거는 고기가 되게 다양하죠. 부위도 막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릇을 어떻게 그렇게 다 치우고 닦는지 모르겠는데 요만큼 한 세 개씩 고기가 거의 되게 얇게 3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 다 플라스틱 그릇으로 그냥 찬찬찬 쌓여 있어요. 맞아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막 이만큼 갖고 와도 고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분이 뭔가 이렇게 푸짐한 느낌? 그래서 뭔가 정말로 진짜 이게 쌓아놓고 먹는다는 네. 의미구나. 약간 그거에서 뭔가 쾌감이 있는 것 같아. 이거 넣으면서 이게 쌓이면 이쪽에 이만큼씩 쌓이고 막. 그래서 저는 놀랐던 게 우리가 뷔페 가도 그렇게 막 많이 쌓아놓고 먹지 못하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접시를 그때그때 치우니까. 근데 그거는 재밌다. 쌓여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제일 재밌었던 메뉴가 뭐였냐면 사실 닭발. 저는 네, 허거 레벨이 제가 높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허거집을 방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베이징 갔을 때 허거집에 2번 가본 적이 있기는 한데 뭐랄까 1인 허거집이어서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정말 본토에서 이게 느낀 게 맞나? 왜냐면 되게 비슷했거든요, 한국이랑. 뭐 그랬고 그래서 닭발을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국물에 넣어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생닭발을 생닭발 넣어 먹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닭발 넣은 국물이 좀 유독 약간 색깔도 되게 검은색 뭐 거의 그런 콜라 색깔이어서 향은 되게 네. 한약 향. 약간 무슨 그 오리 막 삶은 것 같은 그런 한약 약방 냄새 나면서 그래서 그 국물에 뭐 다른 야채를 하거나 하기가 좀 했을 때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닭발을 넣었는데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완전 맛있었다. 네, 그랬고 또 한국에서 갔던 뷔페 중에 특이했던 뷔페. 그때 IFC몰 여의도에 네. 제일 재면소 제일 재밌어서 오픈했을 때였어요. 거기 뷔페가 있죠. 제일 재밌어 뷔페. 네, 근데 그때가 뭐 샤브샤브 뷔페, 샤브샤브 뭐 무한 이런 개념은 있었는데 뭔가 조금씩 그 접시에 또 나왔네 조금. 그 바지락 뭐 3알, 네. 오징어 뭐 몇 알,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런 레일이 있는 데는 없었거든요. 근데 IFC몰의 제일 재면소에 국수를 먹으러 갔던 건데 네. 딱 그 안쪽에 보니까 뭐 뷔페가 있대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서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중고등학교 같이 나온 제 친한 친구랑 갔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남자인데 네. 저희 한 반 정도 먹어요, 원래. 되게 조금 먹는. 네, 되게 조금 먹는데 그래서 제가 뷔페를 가자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는 국수 먹으러 가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래 이러고 되게 당황해하면서 네. 뷔페로 가서 앉았는데 내가 사줄게 이러고 먹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보기엔 되게 많이 먹었나 봐요. 제가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또 막 엄청 먹지는 않는데 이 조합을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보이기에 뭔가 되게 바쁘죠. 바빠 보이죠.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바지락을 익혔다가 그다음 뭐 파를 익혔다가 뭐 이렇게 해서 먹고 또 먹고 이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한참 저를 그럼 보다가 그만 먹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빕스
같은 거는 저는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 봤어요. 빕스 뭐 그때 한창 자연별곡 네. 이런 한식 뷔페들 같은 거 유행했었고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자연별곡을 혼자 처음 가고서 아빠가 한번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아빠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같이 안 올라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랑 신촌 거리를 한참 걸어서 그 그랜드마트 있던 건물에 예전에 자연 별곡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조금 담아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아빠도 되게 이렇게 조금 담아 오셨더라고요. 거의 모든 종류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가족이 약간 DNA인 건가요? 이게 조금 먹는 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희 아빠는 지금도 한식 뷔페 네. 즐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조합해서 먹는. 그리고 단품보다는 그렇게 조금 먹는 걸 좋아하시는. 뭐 그런 뷔페도 있었다. 로운. 네, 로운, 샤브샤브. 네, 우리 가봤나요? 한두 번 가봤죠. 꽤 가봤죠. 근데 요즘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예 없어졌을 수도 있고 뭔가 한때는 또 샤브샤브랑 네. 그 뭐 여러 가지 같이 먹는 그런 뷔페들이 유행을 했을 때가 뷔페가 있어요. 유행이 막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요새 다시 또 그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뭐 애슐리라든지 빕스 요런 게 다시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네, 요즘 다른 음식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옛날에 뷔페는 조금 비싸서 약간 좀 마음을 먹고 특별한 날. 약간 통신사 할인이라든지 할인 조금 살피고 그쵸, 그쵸.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데 좀 괜찮게 먹고 싶다 하는 가격보다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돼지갈비 이런 거 먹으러 가도 둘이 가면 5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기 굽는다 하면. 그러니까 돼지갈비 집을 갈 거냐? 돼지갈비 2인분을 먹고 5만 원을 낼 거냐? 네. 아니면은 뭐 애슐리 같은 데 가서 5만 원을 낼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돼 버렸죠. 예전에는 무조건 뷔페가 비쌌는데 그치. 이제는 비슷해지니까 한동안 뷔페가 많이 없어졌다가 다시 유행이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지금 새로 뷔페가 하나 열었잖아요. 네, 그게 거길 갔던 경험이 슈퍼너드 34화 뷔페 가는 재미를 그 어떤 이 상기시켰죠. 네, 그게 됐다. 어떤 CD가 됐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사실 여기 하남 주변에 애슐리가 생겼습니다. 네, 애슐리가 생겼어요. 서울 살 때는 애슐리가 맨날 학교앞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렇게 소중함을 못 느끼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뷔페가 그냥 좀 맘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찾아갈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하고 그때는 다른 음식값도 뷔페만 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다른 초이스가 뷔페가 많았죠. 월등히 좀 비쌌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뷔페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구성에 비해서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갈 수 없었고 그래서 희연님이랑 저랑 계속 가야지 하다가 어느 날 갔죠. 네, 그날 왜 갔지? 그냥 가고 싶어서 갔나? 계속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날 뭔가 여러모로 그냥 일도 그냥 저냥 잘 안 되고 그래서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했는데 멀리 나갈 수는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뷔페가 새로 생긴데 가야겠다. 그래서 한 5시쯤이었어요. 네. 가기로 마음먹은 때가. 네. 근데 뭐 뷔페가 그렇잖아요. 뭐 잘못 시간을 가면 막 한없이 무한 대기하고. 그래서 그럼 오후 5시니까 지금쯤 집에서 출발을 하면 뭐 5시 반쯤 도착해서 그때 들어가면 좀 괜찮은 빨리 먹으러 갈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저는 처음에 딱 결제를 하고 들어가야 돼서 네. 평일 저녁이 25,900원인 거예요. 네. 처음에는 되게 음. 부담스러웠어요. 안 가다가 딱 가니까 그 가격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되는 확
가격이 확 왔는데 네. 근데 딱 먹기 시작하고 이거를 한 바퀴 도니까 아 이거는 이 가격으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희원님이 항상 가면은 한 바퀴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캐닝을 하는 거죠. 뭐가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가 있는지를 보는데 희원이 점점 즐거워하는 눈빛이 그래서 진짜? 진짜라고 이렇게.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거기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디? 태국 방콕에 메리어트 호텔에 더 수라왕스 프라야 키친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름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하죠. 수라왕스. 그리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도 화려하죠. 막 크랩 그 뭐지? 랍스터 있었나요? 랍스터 네, 좋죠. 랍스터도 막 있고 그다음에 게도 막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팥 같은 것도 막 쌓여 있고 되게 보기에 근사했는데 네, 그리고 딱 거기 입구 2층인가에 있는데 1층에 카운터에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태국의 뭐 재벌이라고 하는 하이소들이 막 파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운 곳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맛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랬던. 우리 입맛에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1인당 원래는 1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값 할인을 해서 5만 원 정도 주고 갔었는데 그랬던 거고 근데 최근에 갔던 25,900원짜리가 그것보다 훨씬 좋았다. 나에게는. 극찬이네요. 네, 극찬이죠. 저도 근데 애슐리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희원님이 그 뷔페에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조금 이렇게 가져오는 걸 참 잘해요. 그래서 또 희원님이 가져온 거를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에서 저는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제가 진짜 눈꼬만큼 퍼오잖아요. 왜 예를 들면 집게에 묻은 정도? 막 거의 면도 한 4가닥? 근데 그렇게 퍼올 수밖에 없는 게 가서 모든 메뉴를 한 입씩 다 먹어보고 여긴 이런 거를 파는구나. 여긴 이런 음식을 하는구나를 맛보려면 제 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담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근데 왜 그 작은 거에서 뺏어가냐는 거죠. 사실 저는 그 희연님이 조금 담아오는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접시에 정말 다양한 메뉴를 다 담아오거든요. 거의 다 담죠. 처음에는 저는 제가 담아온 거를 딱 먹으려고 보다 보면 희연님 저기 있는 게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 저거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오다 보면 이제 희연님 접시에서 주로. 근데 저도 아무리 조금 담아도 이게 모든 메뉴를 다 담다 보면 네. 양이 이제 부피감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유진님이 그렇게 반을 또 도와주면 또 좋아요. 탄력을 받아서 또 다음 접시까지 또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담아오면은 그 담은 상태에서 점점 식어가잖아요. 네. 근데 식기 전에 유진님이랑 같이 먹으면은 그게 이제 다 소진이 되고 또 새로운 접시를 가지고 올 수 저 있다는 그리고 그것도 게. 즐거운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이 요거 먹어보자 해서 먹고 이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재밌잖아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해서 먹어봐 이렇게. 맞지. 뭐 그것도 얘기 나누는 거의 일종이죠. 그래서 뭐 맛이 이거는 어디서 먹어본 뭐 같은데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다가 찾아내고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찌됐든 보내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음식과 함께하는 데이트죠. 이야기도, 음식과 데이트하는 거. 이야기도 하고 뭐 사실은 먹는다고 해서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면 뭐 특이한 데 가거나 이러면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가서 거기서 즐기는 거? 요거에 좀 더 포션을 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번에 애슐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충분히 많이 나눈 게 되게 즐거웠어요. 애슐리뿐만 아니라 뭐 빕스나 다른 데 가도 똑같죠. 그냥 뭐랄까 그런 뷔페에 가면 요 재료를 요렇게 조리를 했구나.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죠. 이런 게 참 재밌고 그리고 평소에 궁금해했었던 메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걸 봤냐면 네, 뭐예요? 그게? 이탈리안식 배추 약간 치즈 뿌리고 이래서 배추 샐러드 같이 근데 좀 따뜻한 형태의 오븐에서 약간 구운 그런 배추 샐러드가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요즘 유행인지
뭐 길 걸어 다니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네. 이렇게 그 메뉴가 꼭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역시 관심사가 그쪽이, 그러니까 음식 이쪽이면 보는 것도 저랑 되게 다르네요. 그래서 해봐야 되는데 했는데 거기 있었고 먹어보니까 별 맛이 아니었다. 음. 그래서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가 이제 너무 조금 담아오니까 아예 네. 간이 안 돼 있던 부분을 뜯어서 먹은 것 같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재밌어요. 어떤 거? 저는 멍게를 멍게. 멍게를 그렇게 막 너무 사랑하지까진 않아서 네, 희연님은 멍게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네. 왜 궁금하잖아요. 멍게 비빔밥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먹어봐야겠다 이러고 조금 비벼서 먹고 이런 맛이구나. 약간 희연이한테 맛을 수집하는 어떤 행위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저한테는 배움 네, 제가 사실 먹으면서 느끼고 대학교를 약간은 중퇴를 기억하고 하고 이렇게.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네. 요리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정말요? 네, 몰랐어요? 중퇴까지요? 중퇴까지 네,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되게 강한 네. 의지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대학을 포기를 할까? 네, 대학이 포기를 하기에는 하여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가 포기를 못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있고 하니까 못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이스크림을 네. 그때 너무 아이스크림에도 맞아요. 빠져 있어서 맞아. 아이스크림 대학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희연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희연님이 대뜸 나 이탈리아 가서 젤라또를 배우고 올게 이렇게 휴학을 하고 젤라또를 네, 배우고 올게. 너무 명확하게 언제 가서 한 몇 년 걸릴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은 지금 슈퍼너드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은 색깔의 그런 제일 맛있는 젤라또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유진님한테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그러고 그냥 한국에서의 삶이 네. 재밌어서 네. 그 아이스크림을 배우러 가겠다는 그런 꿈을 잠깐 접었고요. 근데 아직 있나요? 네, 여전히 있죠. 제가 그 코스를 다 알아봤기 때문에 저는 근데 지금은 뭐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이 스타트업 하고 있고 팟캐스트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스타트업을 만약에 엑시트를 하면 엑시트를 하면요? 엑시트를 한다는 게 스타트업을 뭐 다른 회사에 판다거나 아니면 상장을 한다거나 네, 어쨌든 IPO와 M&A 뭐 둘 다를 의미하는 거죠. 스타트업에서 내가 만든 스타트업에서 내가 빠지는 행위 그런 거를 뭐 탈출, 엑시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스타트업이 엑시트를 하면 저는 네, 등록할 것 같아요. 꽤 그 뒤에로 미뤄졌네요. 엄청 뒤로 미뤄졌죠. 정말 뒤로 많이 미뤄졌고 그래서 한때 요리에 미쳐 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미쳐 있는 정도가 많이 줄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뷔페 같은 데를 가면은 이렇게 머리를 자꾸 자극하는 어떤 게 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맛있다 이거 이렇게 올려 먹으면 맛있다.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찾아내는 것도 즐겁잖아요. 뭐 이거는 맛을 좀 요거를 더 추가하면 좋겠다. 라든지 요거는 좀 간이 세다. 예. 막 이런 빈틈을 찾아내는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빈틈 찾아내는 거 조금 짜증나는 것 같기도 해요. 뭐가 필요할까를 찾아내는 거죠. 사실 이 음. 음식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걸 풀어내려면 뭐 간이 좀 더 셌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의미죠. 요리에 미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좀 그랬거든요. 어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다. 좀 심했죠. 그거에 좀 평가를 맞아요. 하고. 그래서 희원님이 볶음밥을 막 늦게까지 만들어서 안 줘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이제 먹을 준비를 딱 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밥을 막 하수구에 버리는 거예요.
이건 맛이 없어서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막 하수구에 거의 반 정도를 버려갖고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 하수구에 떨어진 윗부분을 주워서 왜 이걸 버리냐면서 화를 그날 냈던 엄청 싸웠죠. 기억이 있는데 희연님이 그 정도로 맛에 이 좀 과도한 그런 집착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잘못된 문제 상황이죠. 문제가 있는 근데 사람이었죠. 그게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맛있는 거에 대한 강한 어떤 의지 그거로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또 되게 맛을 즐기는 방법에 있어서 또 배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식을 버리는 건 일단 잘못된 그거고 그래서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너무 불같이 화를 내기 때문에. 요즘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안 버리려고 좀 노력을 하죠. 특히나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유진님 저랑 안 만났잖아요. 네네 어제는 따로 있었죠. 그래가지고 서울 간다 해서. 냉장고에 보니까 당근 제주도 흑당근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당근을 먹어야겠다 싶고 그 다음에 양파 하나도 또 썩어가고 있어서 양파를 먹어야겠다. 좀 당근 양파 하면 뭐예요? 주로 썩어가는 것들을. 아니 근데 상태가 괜찮았어요. 당근 양파 하면 이제 카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얇게 사각으로 만들어서 둘 다 좀 그 올리브 오일에 볶은 다음에 카레 같은 걸 해서 근데 집에 또 계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계란을 30알을 샀는데 엄마가 장을 며칠 전에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또 내 거 계란이 또 있었죠. 그래가지고 계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계란과 그 양파랑 당근이랑 그냥 무난하게 오믈렛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실험적인 요리가 탄생을 한 거군요. 그래서 카레랑 계란이랑 섞었다가 이제 망했죠. 제가 오늘 맛봤는데 그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마치 음식이 맛없다고 해서 버리는 그런 이상한 짓은 안 하고 있는 거를 오히려 소비하려고 하는데 근데 좀 새롭게 시도하려고 노력을 한다. 네. 그걸로 조금 욕구를 푸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맛없는 기내식 토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죠.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약간 1일 1식 할 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 그래서 억지로 저는 먹었는데 유진님은 한 숟갈도 못 먹더라고요. 오늘 맛보셨죠? 네, 저는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고 네, 그렇게 뷔페는 참 음식들이 많은 것보다도 저한테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조합들이 있고 또 다양한 요리법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조합으로 먹어보면서 음식에 대한 시행착오를 머릿속에서 먼저 해볼 수 있는 요리에 대한 그게 저는 참 재밌고요. 그래서 저한테 뷔페는 단순히 배를 채우러 가는 곳은 아니에요. 오감을 자극시키는 어떤 진짜 파티? 네. 근데 무엇보다 좀 재밌는 파티? 뭐 사실 슈퍼너드에서 다룬 재미 시리즈가 다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파티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 요가도 그렇고 목욕탕도 그렇고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따다다다다 있으니까 참 즐거운데 뷔페도 정말 못지않다. 저는 이제 뷔페를 자주 가면 이렇게 제가 꼭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먹는 거 보면 저는 약간 새콤달콤한 그런 소면 스타일의 그 볶음면, 약간 찬 볶음면을 좋아하고요. 아니면 비빔면. 네. 그리고 근데 너무 이렇게 고추장이 많이 들어간 건 선호하지 않아요. 약간 좀 가볍게 비벼져 있는 새콤달콤한 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망고. 이렇게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약간 녹아가고 있는 약간 시원하게 얼려진 뭔가 그런 망고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회는 광어회. 참치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예전에는 참치나 연어 이런 걸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는 저는 이제 광어를 좋아하는 한국인이네. 네, 회에 초장 찍어 요즘 계속 초장이 너무 땡겨가지고 한국인. 그래서 초장 찍어 먹는 거 요즘 좋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저트 이렇게 란 있잖아요. 디저트 가면 초콜릿. 좀 요즘 약간 좀 그런 강렬한 걸 원하나 봐요. 유진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회, 초콜릿 이런 게 유진님이 나중에 다루게 될 것 같지만 조금 비싼 뷔페? 언니 덕분에 유진님의 친한 언니께서 네. 유진님을 데리고 네. 되게 서울에 곳곳에 고급 뷔페에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와 되게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진님이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지나칠 수 없는 음식에 그 목록에 초콜릿이 있는 거야. 보통 그냥 일반 뷔페 가면 예. 큰 청크 초콜릿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슐리 갔을 때도 판 초콜릿 있었잖아요. 있긴 있었죠. 있었죠. 근데 제가 말하는 초콜릿은 좀 다양한 스타일의 초콜릿. 근데 저는 초콜릿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명확히 있어요. 네, 되게 고급이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고급이라기보다는 씹히는 게 들어가 있는 초콜릿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작게 씹히는 거. 저는 근데 그 작게 씹히는 초콜릿이 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그래서 그 약간 어른인 것 같아. 아몬드 뭔가 너트류가 아주 잘게 이렇게 쪼개져 있고 거기에 약간 설탕 비슷한 어떤 입자가 살짝 느껴지면서 자글자글 입안에서 이렇게 잔잔거리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은 그렇더라고요. 네, 머릿속에서 먹어봤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니에요. 먹어봤잖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커피 무조건 마시고 그렇죠. 이게 약간 좀 뭐 비싼 메뉴라든지 뭐 사람들이 막 저거 보면 저거 먹어야 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그렇게 막 그냥 한 점 정도는 먹는데 계속 먹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들이에요. 망고, 소면, 강어회, 초콜릿, 그러니까 라떼. 저거는 어딜 가든 그래도 있거든요. 음. 그 뭐 뷔페에 가면 다 있는 그런 것들이라. 그래서 저는 저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누구에게나 뭐 뷔페에 갔을 때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난 진짜 모르겠는데. 일단 희연님은 다 이렇게 조금씩 맛보는 스타일이라서 지나치지 못하는 메뉴는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지나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맛없어 보여도 일단 먹고 봐요. 저는 확실히 하나 아는 건 있어요. 어떤 거? 희연님은 반드시 저거 죽을 전복죽이나 뭔가 그런 어떤 따뜻한 어떤 뭐 배를 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을 하죠. 네네, 그거를 꼭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뷔페에 많이 가봤지만 죽은 진짜 잘 안 먹었거든요. 죽이랑 그다음에 스프. 희연님 막 스프도 이렇게 좀 종류별로 먹잖아요. 근데 저는 느끼한 걸 잘 못 먹어서 원래는 크림 스프라든지 뭐 양송이 그다음에 뭐 뭐라고 버섯? 하지? 차우더? 클램 클램 차우더 같은 스타일의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희연님은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왜 먹어보냐면 솔직히 네. 그렇게 좋아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단 죽은 처음에 스타트로 시작을 하고 클램 차우더 이런 거 맛있는데 왜 먹어보냐면 제가 한식에 자신 있고 네. 하지만 다른 나라 음식 특히나 양식 같은 거는 많이 해보지 않아서 늘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맛이구나 하고 머리에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뷔페에 갔을 때는 클램 차우더가 이렇고 아니면 어떤 뭐 양식집에 갔을 때도 여기 스프는 이렇게 나오고 근데 나는 이런 느끼한 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만들 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네. 사실 먹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뷔페에 가면 한식을 늘 제일 마지막에 먹어요. 다 시도를 해보더라도. 그죠. 왜냐면 한식이 조금
배도 차고. 근데 희연님은 좀 더 안 익숙한 메뉴를 초반에 먹어주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익숙한 한식 쪽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 만약에 뭐 뷔페 메뉴 중에 뭐 로제 떡볶이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거 내가 지금 느끼한 게 땡겨서 저걸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알아도 네. 별로 잘 안 담아요. 저는 정말 조금 다. 저는 약간 뷔페 가면 희원님이랑 같이 안 가면 진짜 보이는 건데 내가 당장 먹고 싶다 이러면은 생각 안 하고 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많이 못 즐기는 거죠. 근데 저도 좀 더 어렸을 때는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갔는데 뷔페에 그런 게 있어. 뭐 생각지도 못한 뭐 소고기가 있어. 그럼 그거 많이 먹고 다른 거 다 못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게 저는 그게 재밌는 인간형 성격이라서 어렸을 때 일기장을 봐도 그렇고 나열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즐거워서 저는 그렇게 먹는 거고 사실 이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즐기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저는 희원님이랑 같이 즐기고 싶어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같이 가면. 그래서 다음번에 또 새로운 뷔페에 가게 되면 또 저도 또 즐기는 방법을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뷔페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먹는 것도 되게 매일 꾸준히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되게 반복적이고. 근데 또 뭘 먹을까가 늘 고민인 것처럼 이 먹는 그 것이 되게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데 뷔페에는 워낙 다양한 것들이 막 마음껏 먹으라고 놓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진짜 나의 어떤 본능? 본능. 먹고자 하는 어떤 것에 되게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히려 하나만 딱 고르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좀 이런 제약 조건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이런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집어라라고 하면 약간 진짜 먹고 싶은 거를 고를 수 있는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뷔페에 자주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뭐 자꾸 먹으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난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자신의 진짜 배의 크기, 나의 위장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나는 뭐 한 접시 반 정도 먹으면 끝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뷔페에 저는 뷔페를 위한 돈을 내고 간 거는 진짜 오랜만? 몇 년만인 것 같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여행 가면 요즘은 동남아 여행 가도 2만 원, 3만 원짜리 숙소를 잡아도 네. 아침에 조식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호텔 뷔페 조식을 많이 체험을 해보거나 간혹 뭐 좋은 데를 갔을 때는 그것도 진짜 전문 뷔페처럼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서 뷔페를 즐겨도 되는 거고 네. 요즘은 다양한 방법이 되게 많죠. 근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도 제 생각에는 되게 재밌는 필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굳이 많이 갈 필요는 없고 네. 근데 저는 아마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제가 막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저도 제가 궁금해요. 내가 어느 정도 갈까 뷔페를. 저는 제가 봤을 때 희원님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기심. 그러니까 무슨 메뉴를 어떻게 이 곳에서 만들어 놨는가를 보기 위해서라도 갈 것 같은 사람이고 희원님은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알고 나면 좀 스스로 해보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희원님은 왜냐하면은 조금 그 요리하는 쪽으로 많이 두뇌를 발전시킨 사람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럴 수 있죠. 다른 거는 좀 발전이 안 되고. 네? 그 얘기가 아니죠. 뭐 사람마다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뷔페가 희원님한테는 하나의 어떤 재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슈퍼너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뷔페 가는 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 그런 댓글 본 적도 있어요. 무슨 댓글? 언제 뭐 보다가 네. 뷔페 관련된 뉴스 기사였나 뭐였나. 하여튼 어떤 글이었어요. 뭔지 음.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슨? 나 같은 사람한테 뷔페는 정말 안 좋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러고 읽어보니까 그 글쓴이는 그 선택하는 게 좀 어렵대요. 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음.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뷔페에 가는 것보다 같은 돈이면 뭐 하나를 아, 그냥 나오는 거에 집중해서 먹는 게 그런- 훨씬 좋다. 그런 의견도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에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뷔페는 간혹 기회가 생기면 가볼만 하다. 가보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팁은 네. 네, 뭔가요? 오늘 너드이 팁으로 아, 좋은 생각이다. 가죠. 네. 저부터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제가 진짜 담을 때 정말 조금 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치킨 같은 거 코너에 딱 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막 치킨이 막 이렇게 쌓여 양념이 묻어 있잖아요, 있거나 쌓여 있거나.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튀김옷만 튀겨진 게 또 있고 네. 뭐 이렇게 섞여 살이 있는데. 막 이만큼인 애가 있고 막 반반인 애들이 있고. 근데 최대한 이제 살이 있는 친구들, 음. 튀김옷이 좀 묻은 그거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다른 거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런 튀김류에는 그런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희연님처럼 뭔가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은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류 같은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다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샐러드도. 그러면 샐러드용 접시를 하나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감자 샐러드도 있고 고구마 샐러드도 있고 단호박 샐러드도 있고 아니면 시저 샐러드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뭐 시저 샐러드라고 쳐봐요. 네. 그럼 양상추에 뭐 그런 소스가 묻어 있겠죠? 네. 그럼 양상추도 거의 손가락 2마디 음. 정도 되는 네. 그런 길이 사이즈를 두세 점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샐러드 접시에는 모든 샐러드가 다 있는데 정말 조금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펐는지 안 펐는지도 모르게끔. 그래서 아티스틱한데요, 약간. 서로를 섞는. 그러면은 모든 걸 이렇게 다 먹어보는 거죠. 아, 그거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떤? 시식. 마트 가면 왜 요만큼씩 이렇게 종이컵 소주 딱 잔 그만큼. 네, 그만큼씩 주잖아요. 저는 모든 메뉴를 딱 그만큼만 담아요.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거 맛있다 하면 또 먹고 하는데 첫 그래서- 접시를 조금씩 다양하게. 다. 저는 다. 음. 근데 다 이런 거는 너무 또 강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은 힘드니까. 궁금한 것들 위주로. 네, 그래서 막 뭘 먹어야 되나. 내 배는 한정적인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맞아요. 그냥 시식한다고 생각하고 음. 조금씩 담으면 즐거울 것이다.가 제 팁입니다. 유진님은요? 저는 사실 뷔페를 많이 이제 가보다 보니까 물론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거니까 전에 식사를 조금 덜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당연히 음식에 대한 기대는 이미 커요.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의 분위기?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랑 결국에는 뭐 요즘 뷔페들 가면 뭐 2시간 제한 이렇게 시간 제한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너무 음식에 집중하다 보면 먹느냐고 바빠갖고 막 시간이 막 지나가 버리거든요. 기억도 잘 안 나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배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한두 접시들 먹고 나면은 약간 천천히 먹게 되는 그 시점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대화를 좀 나누면서 사실은 음식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맛이 어떻고 이거는 맛있겠다. 너가 좋아하겠다. 이러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막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것보다 조금 적당한 배고픔으로 가서 이렇게 조금씩 희원님 같은 이런 다양한 걸 먹고자 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먹으면은 그 2시간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풀로 찬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가서
그 시간을 좀 보내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것도 뷔페를 즐기는 재미일 거다. 아, 그러니까 그 뽕을 뽑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좀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자. 네, 그래서 막 밥도 되게 안 먹고 그러고 갔는데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을 이렇게 초반에 집중시켜서 맞지, 막 맞지. 오버해서 더 먹게 되거나 아니면 더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냥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밥 한 끼 먹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즐거운 날. 네, 대신 같이 간 사람들이랑 뭐 다양하게 담아온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먹으면 그 2시간이든 그 시간 제한이 되게 풀로 찬다. 이 불로 찬다. 경험으로. 네. 맞아요. 하나의 경험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뽕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저도 근데 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샤브샤브집 갔을 때도 네. 막 뭔가에 쫓기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쉽기도 하죠. 어렸을 때는. 2시간 제한, 뭐 이렇게 제한이 있으면은 배가 더 들어갈 공간이 나는 게 아니니까 뭐 아쉽다. 이거 분명히 돌아가면은 생각날 텐데. 왜냐면 막 제가 이런- 또 빨리 먹지 못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늘 막 쫓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즐기는 게 최고다. 네, 라는 맞아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4년 이제 설날 지나면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1년에 2번 새해를 맞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1월 1일 날이랑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설날 네, 그러니까 이 2번째 새해도 힘차게 힘차게 즐겁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